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심 깊은 어머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여자가 말이야, 목소리를 죽이고 항상 눈은 밑으로 깔아야지. 밥상 차릴 때도 우아하게 절대 드르륵거리며 의자 끌면 안 돼. 며느리란 건 집안의 할구리야. 조신해야 남편 복이 있는 거다. 또 시작이네. 조신. 내가 사람이지. 인형도 아니고 하루 종일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살라는 거야.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아이고, 젓가락질 좀 봐라. 조신하게 집어야지. 그렇게 툭툭 내던지듯이 하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늘 그렇듯 우리 어머니 성격 좀 맞춰드려 라는 말로만 넘겼습니다. 결국 지연은 가짜 미소를 띄우며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무렵 시어머니가 늘 슬쩍 집을 나서는 것이었죠. 우리 엄만 원래 새벽 기도 다니셔. 믿음 깊으신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저렇게 나가면서 나한테는 조신해야 한다며 구박하는 거야? 정말 새벽 기도를 가는 걸까? 시어머니, 내일은 아침상 차릴 때 반찬 놓는 순서 좀 똑바로 해라. 국, 밥, 반찬. 그 순서가 흐트러지면 집안 기운이 어긋난다. 이게 대체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내가 무슨 궁녀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구박만 받아야지? 이날 이후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좋아.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어디를 가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벽 기도라 믿었던 그 발걸음이 사실은 상상도 못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발소리를 죽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곤히 잠든 틈을 타 몰래 뒤를 따라 나섰죠. 춥다. 새벽 공기가 이렇게 싸늘할 줄이야. 대체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는 거지? 교회는 저 반대 방향인데 왜 계속 골목 쪽으로?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교회가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깊숙한 골목길, 불빛도 없는 허름한 길로 향하고 있었죠. 에휴, 오늘도 늦지 않게 와야지. 저 사람 기다리면 또 성질 내는데. 저 사람?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기도는커녕 이건 분명 다른 일이야. 지연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멈춰선 곳은 모텔 간판 앞이었습니다. 모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냥 피곤해서 눈이 흐린 걸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듯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죠. 믿을 수 없다. 매일 새벽 기도라더니. 그런데 저 안에는 대체 누가 있는 거지? 지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모텔 창문에 비친 그림자 2개가 어렴풋이 움직였고 그리고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만나니까 사는 맛이 나네. 내 며느리? 뭐,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눈치만 보고 살지. 하하하.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 며느리라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뒤에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지연의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왜 그렇게 억울하게 참아야 했던 거지? 조신하라며 구박하고 반찬 순서까지 트집 잡으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당장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죠. 안 돼. 지금 들이닥치면 나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야. 남편도 절대 내 말을 믿지 않겠지. 그래,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지연은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엔 모텔에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네.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말씀은 괜찮아. 괜찮아. 지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짐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끝까지 파헤치고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그 선택이 이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매일 새벽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죠. 시어머니는 새벽 기도가 아닌 낯선 남자를 만나러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해. 사진이라도 찍어야 남편도 세상도 믿어줄 거야. 지연은 핸드폰 카메라를 움켜쥔 채 골목길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쳐간 기억.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연아, 여자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웃을 때도 이빨 보이지 말고 꼭 조용히 웃어야 해. 네가 밥상 차릴 때 숟가락 방향이 어긋났더라. 그런 건 불행을 둘러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을 똑바로 못하니 우리 집안이 기운이 쇠하는 거다. 나는 그때마다 숨죽이며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지. 그런데 정작 당신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분노와 치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핸드폰을 들어 모텔에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구야 거기? 큰일 났다. 눈치챘어.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골목을 훑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벽에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식은땀을 훔치며 간신히 자리를 벗어났죠. 좋아. 오늘은 간신히 피했지만 언젠간 들킬 거야. 그러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당신이 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모든 순간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나 지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모텔 창가 너머에서 시어머니 역시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며칠 뒤 지연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새벽 어둠 속 카메라를 켠 채 골목에 숨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어머니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그리고 그 낭자까지 모두 찍어서 남편에게 보여줄 거야.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익숙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모텔 문을 여려는 순간 지연은 숨을 죽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뭐야?
방금 소리!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이며 골목을 향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해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지연, 너지? 인연이 미쳤구냐. 내 뒤를 따라다니며 훔쳐본 거냐? 순간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아챈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네가 뭘 본 거든 상관없다. 하지만 집안에서 네 입으로 그걸 떠들면 내가 널 어떻게 만드는지 두고 봐.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얼어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국을 휘젓다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네 아내가 새벽마다 어디 나가는 것 같더라. 혹시 몰래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니니? 뭐? 지연이가?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산책을. 산책? 새벽마다 몰래 숨어 나가놓고 며느리가 되어서 집안 기강을 흔들면 되겠니? 지연은 억울했지만 차마 모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는 어떤 거짓말로든 자신을 짓밟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죄인 취급을 당한다고? 그날 밤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어머니,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거예요. 그러나 지연의 다짐은 곧 또 다른 덫에 걸려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한 발 앞서 그녀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시어머니의 추악한 비밀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죠. 그래, 이제는 말해야 해. 사진도 찍었고 증거도 있어. 이걸 보여주면 남편도 믿어줄 거야. 그날 저녁,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다녀오신 곳,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이 사진. 이게 무슨 모텔... 잠깐 지연아. 설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매일 새벽마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내 뒤를 따라다니며 헛소리 퍼뜨릴 줄은 알았지. 엄마, 지연이가 보여준 사진은 대체 뭐예요? 저게, 아이고, 저 모텔 옆에 있는 기도 모임방이야. 내가 신도들하고 같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얘가 멀리서 보고 오해를 한 거겠지. 기도 모임방? 말도 안 돼요. 제가 똑똑히 봤는데. 아들아, 네 아내가 요즘 예민한가 보다. 며칠 전에도 내가 본인 외박하는 걸 본 것 같다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더라.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서 이제는 시어머니 흠집내기에 나선 거니?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연은 발끈했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교묘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몰아가지 마. 당신이 새벽마다 이상한 행동하는 거 나도 좀 의심스러웠어. 아니야. 난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인데.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지연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인데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상황. 그리고 남편조차 차갑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좋아.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어머니, 끝까지 가보자. 당신의 가면을 반드시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승부가 이 가정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지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리는 비극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지연을 향해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 이번엔 직접 증거를 잡는다. 사진으로만 부족하다면 영상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남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겠지. 그날 새벽, 지연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골목에 숨어들었습니다. 손에는 녹음이 켜진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타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창문 틈새로 흘러나온 대화를 고스란히 감안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고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조신하게 굴라, 조신하게 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보처럼 있더라고. 됐다. 바로 이거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어머니.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걸 녹음하고 조심스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침내 남편 앞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믿어줘. 이 녹음을 들어봐. 이게 뭐야? 엄마 목소리잖아. 조신하라며 구박했다는 말도 자, 잠깐. 그건 오해야. 그게 무슨... 엄마! 이제껏 날 속인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라더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더 이상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위선과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지연아, 미안해. 그동안 네 말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선은 드러나고 지연은 마침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조신하게 살라던 사람의 끝은 이렇게 허망했구나. 앞으로는 나 자신답게 살 거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남을 억압하던 이의 두 얼굴. 결국 진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죠.